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전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 출장을 위해 헐리우드에 와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참 여러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바로 들어가 봅니다. 고고! 2016년에 불과 12살의 나이로 기묘한 이야기 시즌1의 주연으로 큰 주목을 받더니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딱 들어갔고, 에놀라 홈즈, 댐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올해 벌써 21살이 된 밀리 바비 브라운, 작년에 결혼도 했죠. 본조비 아들 제이크 본조비와 현재 신혼 모드 달달하고, 기묘한 이야기 5도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 LA에서 열린 밀리의 신작 일렉트릭 스테이트 프리미어와 SAG 어워드 레드카펫에 선 밀리의 모습을 보니 어랍쇼 너무 얼굴이 바뀐 거 아니냐 라며 성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죠. Before, After, Before, After. 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40살 아닌지 민증 까봐라, 요즘 나이 많아 보이는 게 유행임, 이바나 트럼프인 줄 푸키푸키 라는 반응들이 쏟아졌고, 이걸 지켜본 성형외과 전문의 폴 베넬 박사가 밀리 얼굴에 대한 견해를 냈죠. 그녀의 광대뼈가 더 높아 보이고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데 이는 필러 시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일 수 있지만 과도한 필러 사용으로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23년 밀리의 코 성형설이 돌았을 때 몇몇 성형외과 의사들은 밀리가 코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나이에 비해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어린 배우가 성형수술을 받도록 한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다, 과도한 논란은 밀리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다 라는 등 각자의 제멋대로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밀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밀리 막 라이언 레이놀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절친이 휴 잭맨 그리고 제이크 질렌할 이었죠. 셋 다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이크는 미국 LA 출신입니다. 한때 라이언과 제이크는 뉴욕에서 룸메이트로 지냈을 정도로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고요. 2017년 SF 영화 라이프에 함께 출연하면서 우정 게이지가 피크를 쳤습니다. There's a thing where people are like, I would love it if those guys were friends in real life. Could you get him on the phone? Yeah, I can get him on the phone. You don't know Ryan Reynolds?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절친이 현재는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서 아예 손절한 상태로 이 지경이 된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요. 과거 영화 라이프에 두 사람과 함께 출연했던 배우 레베카 퍼거슨이 작년에 했던 한 인터뷰를 통해 촬영장에서 날 울게 만든 사람이 있다 라며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I did a film with an absolute idiot of a co-star, and this human being was being so insecure and angry because this person couldn't get the scenes out. And I think I was so vulnerable and comfortable that I got screamed at, and I would cry walking off set. This person would literally look at me in front of the whole crew and say, "You call yourself an actor? This is what I have to work with. What is this?" And I stood there just breaking. This happens. But because this person was number one on a call sheet, there was no safety net for me. So no one had my back. And I remember the next day I walked on and I said, "You get off my se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spoken. I remember being so scared. I looked at this person and I said, "You can F off. I'm going to work towards a tennis ball. I never want to see you again." And then I remember the producers came up and said, "You can't do this to number one. We have to let this person be on set." And I said, "But the person can turn around and I can act to the back head." And I remember thinking that time, I was so scared. I feel it now when I'm saying it. 당시 레베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레베카와 헤라클레스 작업을 같이 했던 드웨인 존스는 이런 상황이 싫긴 하지만 레베카가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모습을 보는 건 좋구만. 레베카는 촬영장에서 내 수호 천사였어. 난 그녀를 사랑해. 그나저나 이 녀석이 누군지 알고 싶어 라며 레베카를 지지했고, 더 걸 온 더 트레인에서 함께 출연했던 에밀리 블런트도 공식 성명으로 레베카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인터넷 코난들이 범인 수색에 돌입. 한때 미인파의 톰 크루즈 아니면 위대한 쇼맨의 휴 잭맨 둘 중 한 명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레베카가 직접 톰 크루즈와 휴 잭맨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바로 라이프에 함께 출연했던 라이언 레이놀즈와 제이크 질렌할로 용의선상이 좁혀집니다. 그럼 여기서 둘의 불화설로 다시 넘어가면요. 팬들 사이에서 레베카를 울린 게 라이언이냐 제이크냐 갑론을 박이 있다가 갑자기 몇 가지 증언과 함께 여론이 라이언 쪽으로 확 기울더니 라이언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게 또 몇 시간 만에 여론이 뒤집혀서 제이크 질렌할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이유는 한 소식통이 밝힌 내용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형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에선 우정도 냉혹하죠. 업계에서 레베카를 울린 사람이 라이언으로 지목되자 라이언은 작업을 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제이크가 악당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언이 여론 조작으로 판을 뒤집어버린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절교를 했다라는 거. 여기서 휴잭맨 소환! 라이언의 절친 휴잭맨은 제이크 질레날과도 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꼬? 이 역시 익명의 측근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한 세 사람 모두 사이가 좋았다. 2. 하지만 제이크는 라이언과 같은 역할을 놓고 겨루게 되자 경쟁적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사이가 어색해졌다. 3. 휴는 두 사람 모두와 친했지만 데드풀 3를 위해 라이언 쪽에 섰다. 4. 제이크는 두 사람이 함께 영화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걸 힘들어했고 소외감을 느꼈다. 하하, 이 아저씨들보다 레베카 누나가 훨씬 멋있는 게 팩트! 다른 건 다 돼도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자식.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법.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들 웨스턴 케이지는 니콜라스 케이지와 니콜라스 케이지의 전 여친 크리스티나 폴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크리스티나가 니콜라스 그리고 웨스턴 케이지를 더블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작년 4월 아들 웨스턴의 친구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은 후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지만 광적인 분노로 가득 찬 상태의 웨스턴이 엄마 크리스티나를 무차별 공격, 주차장, 엘리베이터, 거실 등에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얘 등치 좀 보세요. 이런 아들의 폭력으로 인해 크리스티나는 뇌진탕, 치아 손상 2명, 복부 외상 외에도 여러 곳의 타박상과 현재까지도 PTSD를 겪고 있다죠. 와, 이 개... 여기까진 예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국 크리스티나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아들 웨스턴에게 폭행상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유발을 이유로 고소를 때려버린 것이죠. 그럼 아빠 니콜라스는 왜? 니콜라스가 아들의 오랜 정신적 심리적 장애 병력과 과거에 저질렀던 폭력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감옥에 간 웨스턴을 여러 차례 보석으로 풀어줬고 약물 더하기 알코올 중독인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질 않나, 아들이 사는 곳 바로 옆에 나를 살게 했다 라며 아들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니콜라스에게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콜라스의 변호사 브라이언 울프는 BBC로 공식 성명을 내며 웨스턴 케이지는 올해 34살 성인이기에 니콜라스가 아들의 행동을 통제할 이유가 없다. 또한 크리스티나가 당한 폭행 사건에 있어 니콜라스의 책임은 없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는 입장. 아들 웨스턴 케이지의 변호사 또한 크리스티나의 이번 소송은 그녀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행위이자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웨스턴 요 놈이 진짜 문제합니다. 오랫동안 약물과 알코올 의존증을 알아온 체포 및 전과기록 콜렉터로 과거 2011년에는 아내를 때려 체포, 2017년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러 체포. 물론 니콜라스가 보석금을 쓱 넣어서 석방되죠. 아, 아버님, 그게 정녕 사랑입니까? 예? 오랜만에 메건 마클 소식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들 아실 테니 소개는 넘어가겠고요. 메건은 지난 2023년 4월 안젤리나 졸리, 벤 애플렉, 크리스찬 벨딩이 소속된 헐리우드 최고의 에이전시 중 하나인 WME와 계약을 맺었었죠. WME도 주간기묘 개청자라면 다 아시겠죠. 암튼 그래서 WME는 메건 마클, 해리 왕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아초엘 재단의 컨텐츠 제작, 브랜드 파트너십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구축을 맡았고 메건 담당으로는 드웨인 존슨과 세레나 윌리엄스를 담당했던 최고 에이전트 브래드 슬레이터와 질 스몰러가 배정되어 버립니다. 와, 뭐야, 이제 왕실테크 타고 헐리우드 1티어 셀럽인가 싶었던 메건이 에이전시에서 방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건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도저히 같이 일을 못 해먹겠더라 라며 방출 이유를 정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작년 1월 휴가를 다녀온 메건 마클이 에이전시에 회의를 요청하며 발표 자료와 기획안을 요구했다. 메건이 요구한 기획안이 그녀의 재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메건의 개인적인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WME의 최고 책임자인 아리 에마누엘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둘의 사이가 확 틀어져 버렸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물론 이 소식이 나가자 WME는 우리는 여전히 메건과 아초엘을 대변합니다 라며 여전히 메건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메건 또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곧 공개될 넷플릭스 신작 위드 러브 메건 홍보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메건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지난 9월 헐리우드 리포터의 기사, 왜 헐리우드는 해리와 메건을 계속 떠나는가에 따르면 메건과 해리의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보 책임자 보좌관, 개인 비서 아초엘 재단의 책임자, 마케팅 책임자 등등등 수많은 직원들이 해리 부부와 함께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때려쳤고, 메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깔보고 조언을 무시한다, 시도 때도 없이 직원들에게 윽박 고함에 미친 듯 화를 낸다,
새벽 5시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무진장 까탈스럽다. 일부 직원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극심했으며 부부 모두 의사결정도 잘 못하고 변덕이 죽을 듯한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렇지 않게 일정을 소화 중인 메건 마클. 그런 말 있잖아요. 욕먹으면 잘 산다고. 프렌치 커넥션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한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진 에크먼과 아내 베시 아라카와가 지난 2월 26일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정황에 의문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은 지난 수요일 911로 걸려온 주택 관리인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Santa Fe 911, what is it? It's the emergency. The caretaker for Santa Fe Summit up here about past 10,000 ways. I think we just found one deceased person inside a house. What's the address here? There's no address. There's no address. I'm going to wait for you at the gate. Okay, what's going to be the address? It's going to be... Thank you. 1 second. Damn. Are you with the patient now? Yeah, I'm over at their property. There's no address here, so I have to meet the ambulance or the police, whoever, down at the gatehouse. I'll bring them up here. Okay. How old is the patient? I have no idea. You don't know? Okay, that's fine. Is the patient a male or a female? I don't know, sir. Just send somebody up here real quick. Okay. Are they awake? I have no idea. Are they breathing? I have no idea. I'm not inside the house. It's closed. It's locked. I can't go in. But I see them. She's laying down on a floor from the window. Okay. Are they moving at all? No, dude. They're not moving. Just send somebody up here really quick. 네, 일단 이 산타페 서밋이라는 곳은 산타페 인근 산에 위치한 고급 대저택들이 모인 주거 커뮤니티로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동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첫째,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헤크먼은 주방 근처 방에 쓰러져 있었고 아라카와는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아라카와의 시신 옆엔 작은 히터 한 대와 처방 약병 및 알약이 흩어져 있었으나 다른 약물 흔적은 없었다죠. 둘째, 반려견 3마리 중 1마리가 죽었으며 발견된 곳은 욕실 옷장이었습니다. 셋째, 두 사람은 사망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부패해 있었고 얼굴은 팽창되었으며 양 손과 발은 미라화되어 있었죠. 넷째, 일부 언론 기사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911 신고 기록엔 관리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몇몇 언론 기사엔 현관이 열려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 집에 현관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이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 이후에 보안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다섯째, 관리인들이 이들의 집으로 간 건 2주 동안 아무도 오가지 않고 연락 또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사건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건 수색영장인데요. 수색을 실시한 경찰 문서에 따르면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레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칼슘 차단제인 딜티아젬, 의료 기록 및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마이퀘스트 기록 및 2025년 달력과 휴대전화 2개가 다였죠.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명쾌하게 산타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와 소방국의 입장이 정리된 건 MBC의 투데이였는데요. 현장 조사를 한 이들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The officers did conclude that the two had been deceased for some time. Any sense of the timeline? I mean, are we talking days? Are we talking weeks? Yeah, so it's very difficult to put a timeline together, even with the help of the Office of the Medical Investigator. Just based on their body and other evidence on the body, it appears several days, possibly even up to a couple weeks. Is carbon monoxide poisoning or a gas leak, has that been ruled out definitively, or is that still a potential cause here? Yeah, good morning. We,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e did not determine anything that was in the house with our meters that was concerning towards our guys doing the searches. So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e did not find anything in the home at the time. If there had been some kind of leak, would it have dissipated perchance? It possibly could. That was a home with natural gas in it, so it could have. Yeah, there's a lot of unanswers there. When we arrived, we made sure that our people, as well as the sheriff, were safe, and there was nothing when we found. We also went back again yesterday to do another round of searches with the sheriff department, and we didn't find anything as well. Toxicology report could take some time. It could take up to 3 months, or even possibly longer. It just depends, how busy the laboratory is. But we're hoping it comes sooner than later, so we can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and help us in our investigation to determine and help OMI determine the manner and cause of death. Is there a working theory here? Are you still confident there's no foul play
play? I mean, what's your sense of what may have happened? That could change, obviously, and we're not ruling that out. This is an open investigation. It's a couple days old, and so we're putting together the timeline. We're trying to figure out all the evidence, and the autopsy is key, and that is going to take some time. So a little bit of patience on the family's part, on everybody's part, so we can have some answers into these deaths. 진 해크먼이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베시 아라카와와 결혼을 한 건 1991년으로 두 사람은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정착하여 조용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해크먼은 2004년부터 배우 생활에서 은퇴 후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았고 비교적 최신 모습은 매우 야윈 상태로 과거 배우 시절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해크먼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더그 레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아라카와가 해크먼의 식단을 조절했고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도록 했다고 말이죠. 해크먼은 수년간 바와 레스토랑을 겸하는 업장의 주인이었는데요. 그 공동 소유주가 친구 더그였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해크먼이 사업을 관두면서 자기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더그의 말에 따르면 해크먼은 업계를 떠났어도 종종 식사를 하러 왔는데 아내의 식단 때문에 스테이크 대신 흰살 생선 등을 주문했다고 하죠. 조용하게 살았지만 늘 농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고 헐리우드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진 해크먼의 세 자녀들의 발언도 뉴스를 탑니다. 그중 두 딸이 엘리자베스와 레슬리인데요. 이들은 아빠와 계모가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성 견해를 내기도 했으며 특히 막내 레슬리는 아빠는 최근 수술 같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95세의 나이에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여러 번 요가 같은 것도 해가면서 건강을 유지한 데엔 아내 아라카와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지만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네요. 살아남은 두 마리 반려견들은 산타페 카운티 동물관리국에 맡겨졌고 무사하다고 합니다. 산타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조사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February 27, 2025, Mr. Hackman and Ms. Arakawa were transported to the Office of the Medical Investigator. An autopsy was performed. Initial findings noted no external trauma to either individual. The manner and cause of death has not been determined. The official results of the autopsy and toxicology reports are pending. Just today, I spoke to Dr. Jarrell, the pathologist from the New Mexico Office of the Medical Investigator. This was at 2:00 p.m. today. She advised that there were several tests that were submitted to be expedited. She revealed to me the following information. Both individuals tested negative for carbon monoxide. An initial interrogation was conducted of Mr. Hackman's pacemaker. This revealed that his last event was recorded on February 17, 2025. I was advised that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will be completed. 만약 해크먼의 심장이 열흘 전에 멈췄다고 해도 아내 아라카와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이제 남은 건 정확한 부검 결과 및 독성학 보고서의 공식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무려 16개국에 대서특필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글 서명이 가득 새겨진 70여 년 전의 태극기 사진이 담긴 무척이나 특별한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의료 지원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의미에 주목한 외신들까지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슈 중심에 선 한국인들이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들은 각국의 언론을 통해 지원 소식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참전 용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의 현지 병원을 빌려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 용사 및 가족들에게 안질환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다리를 잃은 필리핀의 참전 용사에겐 전동 휠체어를 지원, 무너질 듯한 집에서 대가족과 함께 사는 참전 용사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걸 비롯해 국내에선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참혹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주거 개선, 물품 지원, 금전적인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70년이 지나도 예우를 잊지 않은 한국, 기적의 한국인들, 역사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이라며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인 이 기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각국의 참전 용사들 역시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프레쉬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김학수, 이수와 정주환, 윤정호, 강봉규 등 이곳에 이름을 올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기업과 함께하고 6.25 참전 용사들에게 보답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아주 특별한 이 팔찌를 통해서 말이죠.
해당 팔찌는 2번 감아 착용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국심을 놓지 않았던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주제 아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팔찌의 수익금 일부가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며 참여하는 분들의 성함이 인프레시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는 동시에 참전 용사들에게도 직접 전해진다고 합니다. 팔찌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6.25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어느덧 90대 중반이 된 참전 용사분들의 별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준 영웅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이번엔 공연 시작 10분 전에 갑자기 공연을 취소해서 크게 비난을 받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스틴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네이션와이드 아레나에서 Forget Tomorrow 월드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7시 30분, 팬들은 이미 콘서트장에 입장을 하는 가운데 공연을 10분 남겨둔 7시 20분, 난데없이 저스틴이 인스타로 공연 취소를 알립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밤 공연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채로 리허설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우리 팀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티켓은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공연 10분 전 인스타로 또 취소 소식을 알리자 공연을 보러 간 팬들이 아주 극대노를 한 것이죠. Thank you so much. Again, we're sorr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another time. 아프다는 건 오케이. 근데 10분 전 취소는 선 넘은 거 아님? 공연 보려고 호텔 예약하고 3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시작하기 5분 전에 취소가 말이 됨? 아침엔 안 아팠냐? 공연 시작한다니까 아픈 거냐? 라는 등 인터넷에 아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팬들이 더더욱 빡친 이유는 저스틴이 공연 직전 취소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Sorry, baby. 작년 10월 뉴요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저스틴은 부상을 입어 공연 진행이 어렵다며 오프닝 1시간 전 돌연 공연을 취소. 이때도 인스타로 취소 소식을 알렸죠. 공연을 찾은 한 팬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공연장 문 열기 24분 전에 콘서트를 취소했을 때 생일 축하해 내 자신 최악이네 라며 콘서트장에서 아쉬움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부상 발표 불과 몇 시간 전 더 투나잇 쇼의 진행자 지미 펠런과 이렇게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이 완전 빡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께서 만약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 타고 공연 보러 갔는데 10분 전에 취소된다면? 지난번에 카냐와 비앙카 부부가 사실상 갈라섰고 이혼 임박이다 라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카냐가 한 영화 시사회에 등장했는데 그 영화 주인공이 비앙카라는 소문이 돌면서 화제죠.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 창고에서 많은 관객들을 상대로 초연한 이 영화엔 비앙카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했고, 시사회 현장에도 마치 수녀복을 연상케 하는 복장에 얼굴 전체를 가린 여성이 카냐와 함께 와 있었는데요. 비앙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은 공교롭게도 여성의 몸을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 영화 속에서 비앙카는 금발 가발을 착용하고 바닥에 구르는데 역시 안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발을 가위로 막 자릅니다. 아무리 예술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지만 카냐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혼전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펼치는 기묘한 예술 세계. 멋있다. 네, 이번 주 2편의 영화 특집이 있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카모토 유지 작가의 첫 번째 키스 비평,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의 분석 리뷰도 못 보셨다면 즐겨주시면 좋겠고, 굿즈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슥 보시고 댓글 촤라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기획들이 있으니 채널 자주 들러주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욱회 K졌습니다.